이제 저희가 성과와 과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과가 있었으니까 이게 아까 우리 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막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버틸 수 있게 된 힘이 됐다. 성과가 나름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건 두 가지로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권자도 됐고 우리가 파트너, 관과 민간의 수평적인 파트너도 됐고 또 고객도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지방정국의 안정으로 한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지역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중앙정부가 다 계획해서 예. 지방은 그냥 계획된 대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지역이 아이덴티티를 찾고 지역의 문화를 정립을 하고 거기에 맞는 주민이 필요한 정치와 행정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주로 지역이 자체적으로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들을 정책을 예.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특성에 맞는 일자리들을 창출을 하죠. 이제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뭔가 지역의 어떤 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 평창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 스포츠와 관광 산업을 연계해가지고 산업을 발전시키고요. 또 농업 기반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산물과 관광을 결합해서 또 새로운 어떤 산업을 창출해내고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것처럼 그런 많은 역할들을 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점도 지방자치의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현장에 계시니까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성과라는 건 사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치의 30년의 역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저는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3개의 동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13개의 동의 특성이 다 틀립니다. 어떤 동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이 있고 아이들이요? 예. 예. 젊은 청년들이 많이 사는 예.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동이 있고 민선 지방자치 초기만 해도 이런 것을 전부 단체장이 중심이 돼서 이 동네는 어떤 일을 해보자. 예를 들면 이 동네에 필요한 것은 어린이 문화관이다. 이 동네에 필요한 것은 경로당을 좀 더 늘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을별로 다 총회를 하고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비전을 주민들이 스스로가 만들어 갑니다.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의 주민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뭐고 강점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힘, 그게 저는 또 자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어쨌든 뭐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충북에 보면 이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그 일하는 밥퍼라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이 취약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 농산물 전처리라든지 또 공산물 조립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그 지급을 해서 노인 복지 문제도 해결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게끔 한 다음에 또 경제적인 어떤 그 대가도 지불하면서 노인 복지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해결하는 뭐 이런 사례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추가로 조금 더 중요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1년에 청주시가 지방정부 공개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주민의 알 권리가 보장이 됐고 또 지방행정의 정보나 자료가 공개되는 토대가 됐습니다. 수원시에서 화장실 설치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화장실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거는 진짜입니다. 예. 외국에서 찬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그 효시가 바로 수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화장실 설치 조례가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는 중앙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지방에서 먼저 획기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충남의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유라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마을이 굉장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쇠락하는 지역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함께 해유, 뭐 행복 해유라는 그래요. 해유라는 공간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어린아이들을 같이 공동으로 교육시킨다든지 노인들을 돌본다든지 또 지역이 공동으로 일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지역민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풀어가고 또 거기에 아산시가 지원을 하고 그러한 모범적인 사례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굉장한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얘기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제가 2018년에 지금 재선인데요. 예. 사실은 제가 우리 동구를 인문도시를 표방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날 인문도시로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인문도시 하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또 당장 드러나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그렇죠. 펼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가 눈에 않으니까. 보이진 않죠. 저는 왜 인문도시를 지향을 했냐면 우리 나라가 산업화라든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발전했지만 또 세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라든지 양극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웃 간에도 이렇게 단절이 되는 이런 공동체에 있어서의 모습, 다시 말해서 물질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움이 물질적 성장에 맞게끔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의 마음의 행복, 건강의 행복, 삶의 어떤 정신적 풍요로움도 함께 균형을 맞춰가는 도시 행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인문도시의 핵심적인 건 저는 책 읽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년째 매년 한 4,000권 정도의 책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고요. 관내 초등학교 5학년은 전부 통기타를 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져서 우리 동구를 다른 도시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만드는 것. 지금은 이제 광주 동구하면 인문도시 동구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해주고요. 그게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인문학적인 지식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요새 그냥 모든 게 짧게거든요. 유튜브 봐도 쇼츠. 예를 들면 이걸 긴 거를 못 참는 시대예요. 근데 이렇게 책을 읽게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사고의 깊이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이 빠름에 대한 거부를 역시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사람마다 격이 있잖아요. 예. 그걸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예. 지역은 이제 법인격이라고 해서 예. 지역마다 격이 있는데 지역의 격을 가름하는 거는 문화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역사,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문화를 예. 어떻게 정립 또는 재정립하느냐가 예.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을 세일할 수 있는 좋은 그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광주 동구도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거고 지방자치를 통해서 우리가 뭐 경제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우리가 지방자치 하지 않을 때는 소홀히 했던 지역의 문화 또 우리 지역 주민 개개인의 교양 이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자치의 힘이죠.